보면은 맨 처음으로 우리 복사평형이 뭔지 먼저 봐야 되는데, 복사평형. 저번에도 했었지. 뭐 알루미늄 컵이 이렇게 있고, 요 가운데에 온도계를 이렇게 꽂아. 그리고 스탠드를 옆에다 이렇게 계속 비추는 거야. 열이 계속 나오니까 알루미늄 컵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겠지. 이 온도를 측정을 해봤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 측정을 해봤을 때 열을 계속 받으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게 정상이야, 원래.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처음에는 뭐 이 정도 온도에서 시작했다가 올라가다가 점점 이렇게 멈추는 이런 구간이 있어. 이렇게 온도가 평형으로 유지되는 이런 구간이 있지. 왜냐하면 이 알루미늄 컵도 열을 받은 만큼 방출을 해서 그래.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 2개 정도 방출하고 들어오는 열이 3개니까 온도가 점점 올라가겠지만, 열을 그만큼 많이 받으면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도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들어오는 만큼 알루미늄 컵이 똑같이 방출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고, 이런 구간을 이제 복사평형이라고 한다고 했지.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 지구가 복사평형이라서 그래.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복사평형 한번 써주고 뜻 한번 적어보자. 복사로 받은 만큼 복사로 방출. 스탠드가 복사로 열을 전달을 하면은 알루미늄 컵이 복사로 열을 방출해서 복사평형 구간이 생기고, 그때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된다. 근데 이거는 알루미늄 컵으로 우리가 비유를 한 거고, 실제 지구가 복사평형 상태라는 거야. 여기서는 스탠드가 태양 역할이고 알루미늄 컵이 지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지구도 태양한테 열을 받으면 원래는 지구가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다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게 맞아. 근데 연평균 기온이 어떤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고 있잖아. 그 이유는 지구도 똑같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서 그래.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생각 못한 이유는, 태양은 열 에너지가 가시광선 파장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 햇빛이 그냥 보이잖아. 그래서 열을 받는 것처럼 느껴져. 근데 이 알루미늄 컵이나 지구는 가시광선 영역으로 열을 방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을 방출하는 것처럼 못 느껴지는 거야. 그냥 이 스탠드에서 빛을 받기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실제로 뭐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보면은 알루미늄 컵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그 이유는 열을 방출해서 그래. 지구도 마찬가지로 방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복사로 열을 방출하는 것을 뭐 지구 복사 에너지라 해.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에너지가 완전히 똑같아가지고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 이걸 생각한 상태로 한번 보자.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지구는 구형이므로 위도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이 다르다. 당연하죠? 그래서 저 위도에서는 덥고 고위도에서는 춥잖아. 그러면 이 에너지가 고위도에서는 많고 저위도에서는 적은데 어떻게 이렇게 평형이 이루는 거지? 쉽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가 태양 복사 에너지야. 그래서 0도에서는 제일 많고 극으로 갈수록 적어져.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 파란색 그래프를 생각하면 돼. 그러면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이 구간은 에너지가 과잉되는 구간이고, 이 파란색 구간은 에너지가 부족한 구간이겠지. 그래서 여기 그냥 단순하게 읽어보면은 적도에서 위도 38도까지는 흡수량이 많고 방출량보다 흡수량이 많대. 그래서 에너지 과잉. 38도부터 극까지는 에너지가 부족하대. 그래서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여기 위치. 둘이 에너지가 똑같아지는 이 위치가 38도라는 거. 그거 기억해줘야 되고, 여기 밑에다가 적어줘.
열 에너지 이동량이 최대. 38도에서 열 에너지 이동량이 최대입니다. 이것도 조금 착각하기 쉬워. 여기가 가장 에너지가 많이 과잉됐으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제일 많이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38도는 딱 여기 경계잖아. 그럼 이 과잉된 에너지가 전부 다 무조건 이 38도는 지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가 가장 이동량이 제일 많아. 그래서 이런 것도 했었지. 저번에 여름방학 때 이렇게 5명이 있는데 5명의 애들이 떡을 뭐 5개, 4개, 3개, 2개, 1개씩 가지고 있어. 근데 한 명당 3개만 먹어도 적당한 거야. 그럼 이 5개 가지고 있는 애가 옆에 애한테 2개 넘겨. 얘가 열로 갈 수는 없으니까 바로 옆에 애한테 이렇게 넘기는 거야. 그럼 얘는 6개 됐으니까 얘한테 3개 넘기고, 얘도 6개 됐으니까 3개 넘기고, 얘는 5개 됐으니까 2개 넘기면 마지막에 3개로 딱 되잖아. 그럼 여기서도 봤을 때 이 가운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떡 이동량이 제일 많아. 제일 많이 고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건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냥 가볍게 얘기해 주는 거고, 어쨌든 38도에서 열 에너지 이동량이 가장 많다는 거.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이 과잉된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 부족한 에너지랑 이 과잉된 에너지랑 부족한 에너지랑 양이 완전 똑같아. 아니, 그럼 대기 대순환이 뭔가 전 지구적인 규모로 일어나는 대기의 순환이래. 이거 하기 전에 얘네는 일단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끊기는 거거든? 그럼 자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모양일까를 한번 보면 이 왼쪽을 보면 돼.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다면 전향력도 없겠지? 전향력 기억나지? 그냥 앞으로 가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꺾이려고 하는 거야. 지구 자전 때문에. 북반구에서만, 남반구는 왼쪽으로 꺾이는 거지. 그래서 이 적도에서 공기가 상승하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 근데 전향력 때문에 자꾸 오른쪽으로 꺾이려고 해서 실제로 이 순환세포는 세 개로 쪼개지는 거거든? 계속 이렇게 위로 가지 않고 전향력 때문에 쪼개져.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전향력이 없으면은 오른쪽으로 가려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잘 올라가겠지? 그리고 여기서 극지방에서 다시 공기가 차가워지니까 하강하고 지표에서 이렇게 다시 북풍으로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하겠지? 그리고 자전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렇게 크게, 순환세포 크게 한 개만 만들어줘.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도 한 개. 그래서 그냥 간단해. 적도에서 가야 될 공기가 상승하여 북극이랑 남극에서 다시 하강한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북풍. 북쪽에서 부는 바람을 북풍이라 하죠. 남반구에서는 남풍. 뭐 이렇게 분대요. 당연합니다. 얘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자전을 하니까 자전하는 버전이 궁금하겠지? 발생 원인이 뭐야? 위도에 따른 에너지의 불균형, 그리고 지구의 자전, 즉 전향력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자전하지 않을 때는 방금 했고요. 한 개의 순환세포. 자전할 때는 세 개의 순환세포가 형성된대. 요렇게. 이거는 아까 프린트 준 거 이걸로 넣자. 남반구는 완전히 똑같이 데칼코마니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 여기에 적혀있는 거는 다 외우셔야 합니다. 이 키 큰 고기압, 키 작은 고기압은 필수 암기는 아니고 그냥 가끔씩 나올 때도 있어. 그래서 알아두면 좋으니까 내가 써준 거고, 얘 말고 나머지는 그냥 필수 암기예요. 필수 암기. 내가 여기다가 주황색으로 구름 그려놨잖아. 왜냐면 상승기류라서 그렇거든? 이 적도에서는 공기가 상승해요.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서 상승해. 근데 전향력 때문에 30도쯤에서 꺾여.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하강해. 요렇게. 그래서 이거 순서를 막 외울 필요가 없고, 적도에서 상승하고 극지방에서 하강한다만 알면은 그냥 연결만 이렇게 시키면 되거든? 여기서 상승하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극지방에서 하강하니까 하강하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난
두 개만 그려주면은 가운데 페렐은 간접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이에 연결만 하면 돼. 화살표 맞춰서. 얘는 하강하고 얘는 상승하니까 이 사이가 요렇게 되어야겠구나 해서 이 적도에서 상승, 극지방에서 하강 이거 두 개만 외워두면 나머지는 화살표를 맞게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서 상승해서 30도에서 하강한다. 이런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고 극고압대에서 하강하고 60도, 한대전선대쯤에서 상승하는 이런 순환을 극순환이라고 헤들리랑 극순환을 직접순환이라고 해. 그 다음에 페렐은 극이랑 헤들리 때문에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그런 순환이야. 그래서 간접순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무슨 풍 방향을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 헤들리랑 페렐이랑 그 방향만 알면은 헤들리는 지표에서 아래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오는 건데 우리가 북반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꺾이지. 그래서 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무역풍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강제로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직접 해보면 돼. 그 다음에 극도 똑같아. 극도 헤들리랑 똑같이 지표에서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방향이야. 그래서 무역풍이랑 북동풍이랑 방향이 완전 똑같지. 그 다음에 편사풍은 페렐은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지표를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오른쪽으로 꺾이니까 요렇게. 편서풍은 각각의 이름 이미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지. 극동풍, 편서풍, 무역풍 이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0도, 30도, 60도에서 각각 단어 뭐라고 부르는지 이것도 알아놔야 돼. 왜냐면 이제 30도라고 안 하고 아열대, 고압대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몇 도인지 이것도 간단해. 적도, 조합대는 쉽잖아. 이름부터 적도니까 그냥 0도겠지. 뭐 0도고 저기압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아열대, 고압대는 열대 앞에 아가 붙었잖아. 그러면 열대보다 좀 덜하다는 뜻이야. 열대보다 좀 덜하고 그 다음에 고압대 여기 하강기류니까 고기압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한대전선대 한대니까 이름부터 뭔가 추워. 그럼 60도겠지? 근데 전선이라는 거는 우리 기압 볼 때 배웠는데 전선이라는 건 따뜻한 기단이랑 찬 기단이랑 만나서 생기는 거잖아.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내가 색깔로 표현을 했는데 차가운 기단이랑 따뜻한 기단이랑 만나. 그래서 60도에서 전선이 제일 잘 생긴다 했었고 온대저기압도 60도쯤에서 생겼었지? 기억나지? 옛날에 했던 거? 그래서 얘는 한대 전선대라 하고 마지막으로 극고압대 90도를 극조압대라 합니다. 이름부터 너무 쉽죠 얘네들은? 각각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고기압이 키 큰 고기압이랑 키 작은 고기압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키 큰 고기압은 여기 헤들리 순환에서 여기 하강기류잖아. 여기서 생길 수 있다고 하고 뭐 헤들리나 30도대 대표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고 키 작은 고기압은 여기 60도에서 생긴대. 근데 지금 보면은 60도는 상승기류란 말이야. 저기압인데 어떻게 고기압이 생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로 열고 적어놨거든. 일부 환경에서 고기압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일부 환경에서 냉각되면 차가운 고기가 이렇게 냉각되면은 차가운 지표에서 위에 있는 기단도 차가워지겠지? 그럼 그 차가워진 기단이 아래로 하강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만 약한 고기압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 하고 이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키 큰 고기압처럼 지표 냉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시베리아 고기압, 모츠케 고기압이 있대. 이거는 그냥 뭐 어디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극순환은 극지역의 상공에서 냉각된 공기가 하강하여 저위도 쪽으로 이동하다가 60도에서 상승하여 극으로 이동하는 순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어떻게 생긴지만 알면 돼. 그래서 지상에서 어떤 풍 바람이 부는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북반구는 북동무역풍, 남반구는 남동무역풍으로 나뉜대. 그러니까 무역풍이 두 개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지. 데칼코마니니까. 근데 봐. 요런 느낌이거든 얘는. 그래서 둘 다 무역풍인데 같은 방향이 아니니까 앞에 그냥 붙여주자는 거야. 북반구는 북동쪽에서 와서 북동무역풍, 남반구는 남동쪽에서 와서 남동무역풍. 그냥 이렇게 부른대.
뭐 여기 아까 말했지만 직접순환, 간접순환 단어도 알아야겠죠? 직접순환은 고온에서 상승하여 저온에서 하강하는 열대류의 원리로 발생하는 거. 해들리 적도에서 상승하고 극순환, 극고압대에서 하강하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순환이잖아. 얘네들을 직접순환. 그 다음에 간접은 두 직접순환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순환이라고 한대. 오. 여기는 너무 쉽고요. 외우기만 하면 돼. 이제 좀 외웠지? 여기 있는 거 다 외워야 돼. 그래서 뭐 이것도 방금 했지. 단어 알아줘야 된다고. 극고압대, 한대전선대, 아열대 고압대, 적도저압대. 나머지는 좀 이름이랑 매치가 되는데 아열대 고압대만 조금 매치가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층순환 할 거야. 지금 이 대기대순환 왜 배웠냐면 표층순환 때문에 배운 거야. 표층순환이 뭔지 보자. 수온약층 위에서 일어나는 해수의 순환이래. 우리 해수 단면 배웠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근데 수온약층 위면은 비교적 얕은 구간이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층. 표층 해류의 이동을 나타내는 거야. 발생 원인 보면은 대기대순환으로 표현을 부른 바람대. 바람. 대륙의 분포와 지구 자전의 영향. 표층이잖아. 그럼 당연히 바람의 영향 받겠지. 우리 혼합층 같은 경우도 바람 세게 불수록 두꺼워지고 이런 거 했잖아. 그러니까 표층이니까 아까 배웠던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얘네 영향을 받아서 그 방향 쪽으로 해류가 흐르는 거야. 보면은 일단 이거는 그냥 설명글이라서 바로 이렇게 볼게. 기억나 얘들아 이거? 이거 내가 다 외우라고 했었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는 라인. 태평양에서 북반구 태평양에서 부는 이런 순환 하나. 그 다음에 남반구 태평양에서 부는 요 순환 하나. 그 다음에 북반구 대서양에서 부는 요 순환. 항상 한 순환마다 4개의 해류가 있어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도 있고 여기도 있긴 한데 사실 이거 3개만 내가 외워두라고 했었거든. 얘네는 진짜 필수로 항상 나오는 애들이고 이 3개는 여기 남대서양에서 흐르는 해류는 그냥 수능에서도 거의 안 나오거든. 근데 내신이니까 나올 수도 있어. 범위가 한정적이고 좁고 애들이 다 세세하게 공부를 하니까 내신 할 때는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도 틈틈이 외우세요. 그냥 뭐 틈틈이 시간 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얘네 3개는 필수입니다. 각각 4개의 해류 이름 뭔지, 방향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어떤 바람 때문에 부는 건지 이런 거 다. 하나씩 보자. 이게 이름이 그냥 지역 이름을 따서 한 거거든. 쿠로시오 해류는 옆에 쿠로시오. 일본에 있는 그런 지역 이름 따서 한 거고 북태평양 말 그대로 태평양의 북쪽. 캘리포니아 옆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지은 거야. 멕시코 만류도 멕시코만이 있어 옆에. 세부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 만이라고 하잖아. 멕시코만이 옆에 있어서 멕시코 만류. 카나리아도 지형 이름 다 이래. 동오스트레일리아도 오스트레일리아 동쪽이다 해서 그냥 이렇게 한 거고 다 그냥 이름 붙여준 거니까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역풍은 요렇게 불잖아. 요렇게. 그럼 오는 방향 좀 제외하고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동에서 서로 부는 거야. 바람이. 무역풍 항상 동에서 서로. 그치? 그래서 북쪽도랑 남쪽도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동에서 서로 흘러. 이게 제일 메인이야. 그리고 쿠로시오랑 캘리포니아, 뭐 동오스트레일리아랑 페루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거든. 여기서 계속 가고 싶은데 막혀있잖아 대륙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북태평양 해류가 계속 가고 싶은데 캘리포니아 막혀있잖아. 여기 아메리카 대륙에 막혀있잖아. 그래서 대륙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서 바람의 영향은 거의 없어. 그래서 얘네 4개, 뭐 6개 얘네는 뭐 어떤 풍 때문에
이동했다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 얘네 북쪽도 북태평양, 남쪽도 남극순환, 북대서양, 북쪽도 이런 애들은 어떤 풍 때문에 이동했냐 이런 거 물어봐. 오케이? 북쪽도, 그 다음에 크루시오, 북태평양은 지금 편서풍 영향 받은 거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이렇게 가니까 실제로 위도 체크해봐도 돼. 위도 체크하면 30도랑 60도 사이에 북태평양 해류 흐르거든. 그 다음에 다시 대륙에 막혀서 캘리포니아 해류. 마찬가지로 얘도 남쪽도 무역풍 영향 받고 가다가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여기 막혀서 다시 내려갔다가 남극순환이라고 이 남극 이렇게 남극이 있으면 이 주위를 삥삥 도는 그런 해류가 있어. 근데 이거 좀 주의해야 될 게 남극순환이라는 이름 때문에 남극이 뭔가 극지방이 있을 것 같잖아 90도에. 근데 이 해류 자체는 이 30에서 60 사이에 흘러. 그러니까 이 남극순환 해류가 어떤 풍의 영향을 받냐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극동풍이라고 해버린단 말이야. 뭔가 이름 때문에. 근데 극동풍은 이쪽 방향으로 불지. 근데 남극순환은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상함을 찾아야 돼. 그냥 이름으로 이렇게 짝 짓는 게 아니고. 그다음 실제로 위도를 체크해봐도 남극순환 해류는 편서풍대에 있어. 편서풍은 바람 이쪽으로 불지. 그럼 남극순환이랑 맞잖아. 그래서 남극순환 해류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얘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되고 남극순환, 그 다음에 페루. 그 다음에 북쪽도도 그렇고 남극순환도 여기서 겹쳐. 다시 여기도 남극순환, 벵겔라, 뭐 남적도, 브라질 해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12개가 있는 게 아니야. 여기 2개 겹쳐. 북쪽도, 북쪽도. 남적도, 남극순환 이렇게 겹쳐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외울 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보면서 심심할 때 외우시고 이거 위에는 그냥 읽어보면 돼. 뭐 어떤 영향으로 무슨 해류가 있다 그냥 이런 거니까. 그리고 적도 반류. 적도 반류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여기 써져 있으니까 하면은 말 그대로 적도에 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이름부터 힌트야. 그러니까 이 적도 쪽은 북쪽도 남적도로 전부 다 무역풍 때문에 동에서 서로 흘러. 근데 동에서 서로 흐르다 보면은 서쪽에 수면이 높아진단 말이야. 해류가 다 동에서 서로 가니까. 근데 우리 저번에 배웠지만 영도에서는 전향력 없다고 배웠지. 그래서 태풍도 영도에서는 안 일어났었잖아. 열대 해상에서. 근데 이 바람들이 다 전향력 때문에 이렇게 부는 거지. 근데 영도에서 전향력이 없으면 굳이 무역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야. 딱 영도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쪽으로 안 흐르고 여기에 수면이 올라간 이 해류들이 이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딱 영도에서는 적도 반류가 흐르고는 있어. 뭐 잘 안 나와요 이거는. 그다음에 뭐 남극순환 해류는 대륙에 막혀있지 않아서 지구 한 바퀴를 계속 도는 해류래. 그 다음에 위도별 순환 구조. 여기서 우리는 아열대 순환만 외워주면 돼. 나머지는 있다고만 알아두면 되고, 아열대 순환이 방금 우리가 한 거야. 북쪽도 쿠르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남쪽도 동오스트레일리아, 남극순환, 페루. 이게 아열대 순환이고, 열대랑 아한대는 안 했어. 열대는 이 적도 반류랑 북쪽도 해류 이 사이에 또 작은 순환이 하나 더 있대. 근데 뭐 이런 거 이름 안 배웠지? 그래서 몰라도 되고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배운 건 다 아열대 순환입니다. 그래서 뭐 열대 순환이 있고 아열대 순환이 있고 순서만 외워주면 돼. 아열대 순환, 북쪽도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남쪽도 해류를 탄 이 아열대 순환은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 그럼 열대랑 아한대는 이 반대로 생각을 해주면 돼. 북반구는 아열대가 시계라는 거 내가 확실히 외웠어. 남반구가 반시계라는 거 외웠어.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열대랑 아한대는 이거의 반대. 반시계 이렇게 해주면 된다. 얘는 시계, 얘는 아한대 없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뭐 열대순환은 북반구에선 시계 반대, 남반구에선 시계,
아열대는 얘만 외워주라 했지.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 남반구에서 시계 반대 방향. 이거 솔직히 안 외워도 그냥 무역풍이랑 편성풍 방향을 알면은 내가 직접 쓸 수가 있지. 그다음에 아흔대는 북반구에서만 나타난다는 거. 왜냐면 남반구에는 남북순환 해류가 그냥 계속 이렇게 빙빙 돌아서 이 사이에서 뭔가 순환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은 오른쪽 대양의 서안을 흐르는 해류와 동안을 흐르는 해류에 대양의 서안을 흐르는 해류는 폭이 좁고 유속이 빠르다. 이거 저번에도 했었는데 우리 버스 타고 갈 때 갑자기 버스가 급정차하면은 몸이 뒤로 이렇게 쏠리잖아. 몸이 앞으로 쏠리잖아. 왜냐면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멈췄으니까 나는 가려고 하던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지구도 이렇게 있으면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삥삥 돌아요. 그러면 서쪽에 있던 애들이 계속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원래 서쪽에 있던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 하겠지? 그래서 이런 순환도 서쪽으로 이렇게 좀 몰려. 애들이 서쪽에 있고 싶어 해. 동으로 계속 이동을 하니까. 관성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순환을 보면은 이 서쪽이 폭이 좁고 조금 더 유속이 빨라. 이런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층순환 역할이 뭐냐, 이거 왜 배웠냐. 아까 우리 태양복사 에너지랑 지구복사 에너지 과잉된 거 부족한 거 배웠지. 과잉된 에너지가 부족한 쪽으로 이동한다 했어. 그 이동을 해주는 역할이 대기랑 해수였어. 대기는 우리 이미 배우고 왔어. 뭐 태풍, 온대저기압 뭐 이런 애들이 에너지 이동 시켜주고, 그 다음 해수는 이제 배우는 거지. 여기서 배운 표층순환으로 인해서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면서 열 전달하고,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면서 열 흡수한대. 아까 말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애들이 난류고, 쿠로시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거, 반대로 캘리포니아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하는 파란색 해류가 한류입니다. 색깔로 표현이 돼 있어. 난류랑 한류는 뭐 흡수한대. 난류는 수온과 염분이 높고요, 용존 산소량과 영양염류가 적대. 이 특징 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수온, 염분 너무 당연하고, 용존 산소량도 이산화탄소랑 산소가 잘 녹는 거는 차가운 수온이 낮을수록 잘 녹는다 했지? 그래서 영양염류도 적어요. 한류는 그 반대고. 연안 지역의 기후에 미치는 영향. 난류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여서 주변 지역의 기후를 따뜻하게 한대. 그러니까 실제로 고위도더라도 그 주변에 난류가 흐르면은 다른 고위도 지역보다 똑같은 위도일 때보다 조금 더 따뜻하다는 거야, 그 지역이. 그래서 실제로 예시가 있죠. 여기서 뭐 레이캬비크라는 위도 65도에 있는 지역이 있대요. 1월 평균 기온은 위도 약 40도에 있는 뉴욕보다 높다. 지금 레이캬비크가 조금 더 고위도인데 40도인 뉴욕보다 온도가 높대. 그 이유는 멕시코 만류인 난류가 흘러서.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나라 주변에 해류를 해야겠죠. 많지. 여기서 외워야 될 거는 얘 서한 연안류 빼고 다 알아야 합니다. 근데 뭐 엄청 많아 보이지만 매치가 잘 돼. 이름이 쉬워가지고. 일단은 우리 크게 지구 전체로 흐르는 표층순환 배웠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주변에는 어떤 해류가 흐르나 이거를 할 거거든. 아까 북태평양에서 북쪽도 쿠로시오 할 때 그 쿠로시오야. 이 태평양에서 난류, 위로 가는 난류. 그럼 얘는 그 북태평양이 엄청 거대한 그 아열대 순환이기 때문에 두껍고 되게 폭이 넓고 유속도 빠르고 엄청 거대한 그런 해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여기서 순서대로 보면은 황해 난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황해 쪽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이런 난류를 황해 난류라고 해. 근데 일단 순서대로 하면은 일단 쓰시마 난류가 먼저야. 이 쿠로시오 해류에서 쪼개지는 거야. 쓰시마, 일본의 쓰시마 쪽으로 쪼개지면 여기가 쓰시마 난류,
그다음에 이 스시마 난류에서 또 쪼개지는 거야. 이렇게 쪼개지고 항해로 가고 동해로 가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애들인데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계속 바뀌는 거거든. 이 쿠로시오 해류가 스시마 난류가 되고, 이 쿠로시오 해류에서 일부가 항해 난류가 되고, 스시마 난류에서 일부가 동안 난류가 되고, 이건 그냥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이렇게 난류 종류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한류는 위에서 흘러오는 그런 해류겠죠? 연해주 한류는 여기 러시아 쪽 위쪽에서 내려오는 이런 해류를 연해주 한류라고 하고요. 이 연해주 한류가 일부가 동해안을 따라서 남한 한류, 이 북한 쪽 여기 쪽으로 흘러오면 또 북한 한류. 그래서 이름을 앞에 어디 지나는지에 따라서 이름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뭐 이름 이렇게 쭉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경수역이겠죠? 북한 한류랑 동안 한류가 우리나라 동해에서 만나지. 항해는 여기 위에 대륙으로 막혀 있잖아.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한류가 없어. 근데 동해는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북한 한류가 있단 말이야. 난류랑 한류가 만나는 해요. 동안 난류랑 북한 한류가 만나서 조경수역 형성한다.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해. 당연히 한류에 차가운 곳에 사는 물고기랑 따뜻한 곳에 사는 물고기가 서로 만나겠지, 동해에서. 그럼 정말 다양한 어종이 여기서 잡힐 거란 말이야. 조경수역이 형성된다고 하죠. 조경수역의 위치는 여름철에 북상하고, 당연하지. 여름에는 난류가 더 세니까. 겨울철에는 남하한다. 겨울에는 한류가 더 세니까. 그래서 위치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데 그냥 조경수역이다. 여기는 사실 조경수역이 제일 잘 나오고 나머지는 잘 안 나옵니다. 솔직히. 이거 알아두면 하셔야겠죠. 내신이니까. 그래서 뭐 동안이랑 항해는 쿠로시오 해류의 지류로. 지류라는 말은 그 해류에서 이렇게 빠져나왔다는 거야. 갈라졌다는 거야. 수온과 염분 높고. 그냥 난류의 특징 쭉 나열한 거고요. 북한 한류는 연해주 한류의 지류로 수온과 염분 낮고 염등산소량 영양분이 많다. 이거 한류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거 중요 문제 풀어볼게. 1번, 4번, 8번, 10번, 15번. 겁나 쉽습니다. 빨리 풀어보세요. 그럼 1번부터 봅시다. 엄청 쉽지, 여기 문제는? 일단은 빨간색, 나가 태양복사 에너지고 파란색이 지구복사 에너지. 지구복사 에너지는 가, 맞고 AC는 에너지 부족, B는 과잉, 맞죠? 위도 약 38도에서 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 그쵸? 둘이 만나잖아, 교점이니까. 그럼 지구는 복사 평행을 이론으로 A랑 C랑 더한 게 B랑 같대. 그쵸? 부족 에너지가 과잉 에너지랑 같겠지. 이동량이 가장 많은 위도는 적도 아니고 38도라고 했죠. 답은 5번. 1번에 5번. 채점하시오. 그 다음에 4번. 기억 보면은 전향력이 작용할 때 나타나는 대기대순환. 그쵸? 순환세포 3개씩 쪼개지니까 30도에서 60도는 페레일 순환이 나타나는데 당연하죠. 적도는 고압돼. 틀렸어. 적도는 저압되고 극지역이 고압되지. 3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해류 이름을 안 주고 A, B, C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럼 각각 이름 쓸 수 있어요. A는 태평양. 태평양 해류. B는 북적도. 저 문제 풀면서 계속 암기하세요. 자, 다 풀어보셨나요? 어땠어? 다 풀었어? 한 번부터 같이 보자. 일단은 요
대기 대순환 관련 문제니까 옆에다가 크게 한번 좀 적어줄게. 지구 그리고 너네도 적어놔도 되고 안 적어놔도 되고 머릿속에 있으면 안 적어놔도 되고. 이렇게 있고 0도, 30도, 60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 바로바로. 그다음에 이런 거 다 써놓고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보고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기압 차이가 이렇게 있네. 이 0도에서는 기압이 요 정도다가 갑자기 여기서 기압이 점점 올라가대. 0도는 여기잖아. 그래서 저기압이란 말이야. 기압이 낮아야 돼. 상승기류니까. 근데 기압이 점점 높아지는 최대치 찍는 데는 어디야? 여기 30도. 30도는 하강기류라서 고기압되지.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30도까지 기압이 좀 높아지겠구나. 그 다음에 30도부터 다시 기압이 낮아지지. 왜? 30도에서 60도로 갈 때 60도에서 다시 상승기류거든. 여기서 다시 저기압이야. 그래서 0도랑 60도에서만 비가 내렸잖아. 그림 그릴 때도 내가 거기서만 구름 그려줬지. 제일 낮아졌을 때 여기가 또 다시 60도. 여기가 60도.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번 볼게. 기억. A는 대기대순환의 간접순환 영역에 위치한다. 30에서 60 사이니까 페렐순환이라서 간접순환 맞죠? 그 다음에 비해역에서는 남극순환류가 흐른다. 일단 30에서 60 사이 남극순환 맞아. 편서풍대. 근데 또 S. 남반구니까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시해역에서는 대기대순환에 의해 호칭에서 발산한다. 이거 말이 좀 어렵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우리가 이미 여름방학 때 배우고 왔기 때문에 지금도 풀 수 있는 내용이야. 시해역을 보면 어디냐면 C는 지금 60도쯤이야. 남반구 60도. 그러니까 여기를 생각하면 되거든. 남반구 60도. 여기가 C해역이야. 여기 보면은 이 남반구에 에크만 수송. 해류가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꺾이지. 그러면 이 방향에
왼쪽, 왼쪽, 왼쪽. 얘는 왼쪽, 왼쪽, 왼쪽. 그럼 어때? 이 60도 부근에서 해류가 다 발산하지.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 그러면 맞는 거예요, 디귿이. 그래서 이거 대표적으로 적도 용승할 때 배웠지. 적도 용승할 때 에크만 수성 때문에 남반구는 다 왼쪽으로 가고 북반구는 다 오른쪽으로 가서 가운데에서 다 발산해. 그래서 수심이 낮아져가지고 적도에서 용승을 한다고 했잖아. 이거 그림만 그려보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발산한다도 맞아서 답은 5번. 그 다음에 이것도 여름방학 때는 해줬었는데 대륙 건개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헤들리랑 간접이랑 헤들리랑 페렐이랑 극순환이 전부 다 연직 단면의 높이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옆에서 봤을 때 높이가 다 달라. 그 이유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체는 팽창하잖아. 그래서 헤들리 제일 온도가 높은 이 구간에 0도에 30도에 있는 헤들리 순환에 공기가 제일 많이 팽창을 하니까 고도도 제일 높아. 순서대로 온도 높은 순서대로 쓰면 돼. 헤들리, 페렐, 요런 것도 가끔씩 나옵니다. 대륙 건개면을 기준으로 높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쉽지. A의 지상. A는 극순환이니까 요 부분. 여기서는 지상에서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분다. 그치? 북동풍이잖아. 그러니까 꼭 동풍이 오른쪽에서만 온다가 아니고 동풍 계열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직접 순환은 B다? 너무 틀렸고. 그 다음에 남북 방향의 온도차는 니은에서가 기역에서보다 크다. 니은은 지금 30도고 기역은 60도야. 그럼 내가 항상 말했지. 남북 방향의 온도차는 전선 만들어지는 60도에서 제일 크다고.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잖아, 60도는. 봐봐, 위아래. 30도는 퍼져나가는 거잖아. 달라. 그러니까 온도차는 기역에서가 훨씬 큰 거지. 답은 1번. 그 다음에 16번 보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잘 보면은 플러스가 남풍, 마이너스가 북풍이래. 그럼 생각해보면 되지. 0도에서 30도 사이에 얘는 북풍이 불고 0도에서 30도 사이에 얘는 남풍이 분대. 이거 보자. 0도에서 30도 사이에 북풍 부는 거 북반구, 남풍 부는 거 남반구. 북풍 부는 이 마이너스 요 부분이 북반구, 얘가 남반구.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기역은 60도 S다. 맞죠? A에서 헤들리 순환의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A는 지금 0도에서 30도 사이인데 0도에 조금 더 가까워. 그러면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0도에 좀 더 가까우니까. 그럼 하강 기류예요? 상승 기류죠? 만약에 헤들리 순환의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라고 할 거였으면 30도 부근에 체크했었어요. 30도에서 하강이잖아. 그 다음에 페루해류는 B에서 나타난다. 페루해류는 남반구죠? 기억 왜였지 얘들아? 남적도, 동오스트레일리아, 남북순환, 페루였잖아. 남반구는 B에서 어떻게 일어나? 틀렸죠. 만약에 얘가 60도 S였으면 맞았을 수 있어. 답은 1번. 아니 마지막. 요게 조금 헷갈려. 왜냐면 두 번 보았어 이거. 봐봐. 얘 남태평양인 거 잘 확인했어 얘들아? 그러면 2월, 8월이 반대인 거 알죠? 남반구잖아. 그럼 2월이 여름이고 8월이 겨울입니다. 요렇게 했어? 2월이 여름, 8월이 겨울이야. 그럼 이렇게 보면은 둘 중에 뭐가 여름이고 겨울이냐면 같은 온도일 때 위도를 체크해보면 돼. 예를 들어 30도일 때 여러분 체크해봐. 둘이 미세하게 위도 다르지? 나가 조금 더 고위도야. 둘 다 0도 부근이지만 다는 완전 0도고 나는 0도보다 조금 더 위도가 높아. 그 다음에 뭐 24도일 때 보자. 24도일 때는 이쪽이고
이쪽이네. 그럼 이것도 미세하게 밑이 다르지? 나가 더 고緯도야. 그러면 생각해봐 천천히. 나가 더 고緯도인데 온도는 똑같이 체크가 되고 있어. 고緯도에서 더 추운 지역인데 온도가 똑같아. 똑같이 24도야. 그럼 어디가 여름이겠어? 이때가 여름이죠? 위도가 더 높은데 온도가 똑같잖아. 저위도인데랑. 그러니까 여기가 2월이라는 뜻이고 여기가 겨울이고 8월입니다. 이렇게 여름, 겨울 체크할 때는 같은 온도일 때를 체크해보고 위도 차이를 보면 돼. 그리고 생각해보면 돼. 위도가 더 높은데 온도가 똑같네? 그러면 여기서가 여름이구나. 8월에 해당하는 것은 나다. 틀렸죠? 그리고 남태평양이잖아. 그럼 방향이 어떻겠어? 남적도, 동오스트레일리아, 남북수나 페루 이렇게 되겠지. 남극이니까. 남태평양이니까. 그럼 A는 고緯도 방향으로 에너지를 이동시킨다. 그쵸? 저緯도에서 고緯도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A는 난류잖아요. 그 다음에 B에서 흐르는 해류와 북태평양 해류의 방향은 반대이다. B에서 흐르는 해류는 지금 서해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죠. 남극순환은. 그럼 북태평양 생각해보자. 북태평양, 북적도,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얘가 북태평양이잖아. 얘도 서해에서 동이야. 똑같아. 반대이다. 틀렸어. 2번.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프린트 꼭 풀어보세요. 숙제는 아니지만. 다음에 신청순환 봅시다. 문서 몇 시에 가야 된다고? 지금 가야 돼? 30분? 30분? 알겠어. 신청순환 해보면요. 여기는 내용이 표층순환보다 훨씬 쉽고 훨씬 적어. 한번 보자. 심층순환이 뭐냐? 열염순환이라고도 하는데요. 열염이 뭐냐면 열은 수온. 여기서 열은 수온. 여기서 염은 염분. 수온의 열, 염분의 염을 따서 열염순환이라고 하는 건데 왜냐면 이 심층순환은 수온이랑 염분의 영향을 많이 봐. 읽어볼게. 심층 해류로 나타나는 해수의 순환이래. 아까 표층순환은 표층에서 한 요 정도에서만 움직이는 그 해류를 본 거고 심층은 훨씬 더 깊게 표층 말고 전부 다 이제 심층순환이라고 하는 거거든. 심층 해류는 바람의 영향이 거의 없는 심층에서 흐르는 해류야. 아까 표층순환은 원인 자체가 대기대순환, 바람 때문에 그 방향으로 흐르는 거였어. 근데 심층순환은 바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바람이 분다고 해서 이 밑에 있는 해수가 어떻게 이동을 하겠어? 이동 안 하겠지? 그럼 심층순환의 발생 원인은 뭐냐면 밀도 차이. 수온과 염분 변화에 따른 밀도 차이. 밀도가 높으면은 가라앉고 표층에 있는 애가 침강을 하고 그럼 이 침강한 해수가 점점 이렇게 저위도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저위도에서는 다시 온도가 높아지니까 다시 용승하는 거야. 위로 올라가. 그럼 용승하면은 표층 해수랑 섞이겠지? 그럼 다시 표층순환을 타고 극지방으로 가. 이건 아까 우리가 배운 표층순환. 그리고 극지방에서 다시 차가워지니까 냉각되니까 침강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심층순환의 발생 원인은 밀도차. 수온, 염분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밀도는 수온이 낮아질수록 크고 염분이 높아질수록 큽니다. 알죠? 그래서 수온이랑 염분을 잘 체크를 해야 돼. 발생 과정 보면은 극지방에서 냉각된 표층에서는 밀도가 커져서 냉각됐으니까 수온이 낮아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라앉는데 저위도로 이동을 하겠지 당연히. 저위도로 이동하면은 다시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다시 용승해. 그럼 용승한 그 해수는 다시 표층에 따라서 극쪽으로 이동해. 이런 식으로 크게 이동을 하는 거야. 뭐 해수의 밀도가 커지는 경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표층 해류가 주위에 열을 빼앗겨 수온이 낮아질 때. 결국은 그냥 수온 낮아질 때. 그 다음에 또 표층 해수가 얼면서 염분이 높아질 때. 이거 염분 해수에 성질할 때 배웠지. 얼 때, 결빙할 때는 물끼리만 어는 거야. 염료도 같이 어는 게 아니고 물끼리만 어니까
그 물이 줄어드는 거지. 염류를 이렇게 뿜어내면서. 그래서 얼면은 염분이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항상 나오는 실험인데 겁나 쉬운 거. 얼음물은 수온이 낮은 걸 표현한 거고 소금물은 염분이 높은 걸 표현한 거야. 그래서 뭐 여기를 극지방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갑자기 이런 물들을 타는 거지. 그래서 색소로 뭐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려고 색소로 표현을 한 거고, 뭐 그러면 이 물을 타면은 타자마자 바로 가라앉는데, 왜냐면 밀도가 높으니까,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으니까 바로 이렇게 가라앉고, 가라앉는 곳은 고緯도의 침강해역에 해당하고 얼음물과 소금물이 퍼져나가는 곳은 심층 해류래. 근데 여기서 다시 용승하진 않겠지? 왜냐면 용승하는 이유는 저위도에서 온도가 높아져서 용승하는 건데 여기에 뭔가 온도 높아지게 하는 장치가 없으니까 높아지진 않고 그냥 가라앉는 것만 표현한 거네. 별거 아닙니다. 심층순환의 관측. 수계. 수온과 염분이 거의 일정하여서 주변의 물과 구별되는 해수 덩어리래. 성질이 다른 수계는 서로 잘 섞이지 않아. 그리고 수계의 수온과 염분은 잘 변하지 않는데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근데 해수의 심층순환은 수온약층 아래, 아까 표층은 수온약층 위에서 나타나는 거였지. 표층순환에 비해서 매우 느리대. 표층순환은 그 물에, 욕전물에 선풍기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냥 대놓고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빨리빨리 이동을 해. 심층순환은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밀도 차이에 의해서 아주 천천히 가라앉고 이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엄청 느려. 이거 한 바퀴 돌려면 1000년이 걸린대. 심층순환 한 바퀴 돌려. 어쨌든 그래서 그 흐름을 직접 관측하기가 어려우므로 각각 수계의 성질을 측정하여서 알 수 있대. 그래서 우리 항상 하는 거, 수계의 성질은 수온 염분도에다가 나타낼 수 있어. 수온 염분도는 뭐 여기 염분이고 여기 수온이라서 이런 식으로 밀도 측정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밀도 높아지는 거. 그 표 있지? 그거 말하는 거야. 수계의 밀도를 알 수 있고, 밀도를 뭐 요 수계, 뭐 A 수계, B 수계 이렇게 있어. A 수계가 밀도가 더 크니까 아 얘가 얘보다 조금 더 밑에 있겠네, 더 가라앉혀 있겠네,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거야. 수심에 따른 해수의 성질을 알 수 있고 서로 다른 해역에 있는 해수의 성질을 비교해서 이동도 알 수 있대. 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각각 대서양의 해수랑 지중해 해수를 TS도에 나타낸 거고, 좀 더 염분이 높은 애가 가라앉아 있다 이런 것만 체크가 되어 있는 거야. 이거는 별거 아니라서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이것만 한번 봐야 돼. 밀도가 같은 해수를 혼합하면은요, 밀도가 완전 똑같아. 그럼 그 해수를 합치면 그 합친 해수도 밀도가 똑같을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서 중요한 거야. 밀도가 혼합되기 이전 해수의 밀도에 비해 커진다. 이거 왠지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TS도에 나타내보면 돼. 여기 있는 해수랑 여기 있는 해수랑 둘이 섞을 거야. 그럼 섞으면은 똑같이 이 얘네 둘은 밀도 똑같잖아. 그래서 똑같은 해수가 만들어질 것 같지만 얘네들을 섞으면 이렇게 직선 연결한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보면 되거든. 그러면 미세하게 밀도가 커진 거 확인할 수 있지. 물론 수온이랑 염분 완전히 똑같은 해수를 섞으면 그대로 맞아. 근데 수온이랑 염분은 다른데 밀도가 똑같은 해수를 섞으면 밀도가 커진다는 뜻이야. 왜냐면 얘가 1차함수가 아니고 살짝 이렇게 무리함수처럼 이런 식으로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다 직선을 연결하면 가운데가 당연히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밀도가 좀 커진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심층순환은 표층순환에 비해 외울 거 이거 3개밖에 없어. 이 3개 해수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3개 해수 이름이랑 그 다음에 어디서 침강하는지 이거 정도만 외워주면 돼. 남극 대륙 주변에 외대래, 북대서양의 그린란드 이거 2개만 나오거든. 여기서 침강이 일어난다. 이거 그냥 침강이 일어나는 지역이니까 그냥 외워주려 합니다. 그래서 뭐 밀도가 다른 해수가 만나면 잘 섞이지 않고 위나 아래로 흐른대. 수계는 아까 잘 섞이지 않는다 했잖아. 그래서 각각 자기만의 그런 수계들끼리 이런 식으로 뭐 제일 밀도 큰 애, 그 다음 큰 애, 그 다음 큰 애 이런 식으로 그냥 층층이 쌓여있어. 안 섞이고. 걔네들이 얘네 셋이야.
이렇게 남극 저충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충수로 구분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 바다를 보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충수가 가장 밑에 깔려 있고 그 다음 북대서양 심층수, 그 다음 중충수 이런 식으로 섞이지 않고 서로 다른 수계가 흐르고 있어요. 저충수는 아까 말했던 외대, 북대서양 심층수는 그린란드, 중충수는 없어요. 안 나와 있어. 그 두 개만 외우면 돼. 저충수는 제일 밀도 큰 해라서 가장 밑에 깔려 있고 외대래라는 남극 주변에 지역이 있어. 거기서 겨울철 결빙으로 염분이 높아지면서 심층으로 가라앉아서 형성되는 애래. 그러면 얘는 어쨌든 남극에서 침강된 거니까 그 남극에서 침강된 애가 점점 이 심해를 타고 북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래서 어디까지 이동하냐면 위도 30도 N까지 이동을 하고요. 전 세계 해양으로 퍼져나가네. 밀도가 가장 큰 해수로 대서양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을 흐른대. 밀도가 제일 크니까 가장 밑에 깔려 있겠지.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는 남극 저충수랑 다르게 북쪽, 그린란드 부근에서 침강하는 애야. 그러니까 이거 그림 보면은 남극 저충수는 남극, 이쪽에서 이렇게 침강을 하는데 북대서양은 이쪽에서 침강해. 그러니까 서로 방향이 달라. 저충수는 이쪽, 북쪽으로 가는데 심층수는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게 달라. 그래서 얘는 뭐 위도 60도 S까지 흐른대. 남극 저충수보다 밀도가 작아서 저충수 위쪽으로 흐르고요. 그 다음에 중충수는 마지막으로 밀도 제일 낮은 애인데 위도 50도, 60도 근처에서 형성되어서 수심 약 1000m의 중층을 따라 북쪽으로 흐른대. 얘도 남쪽. 여기서 가라앉아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애야. 가장 위에 있대요. 그냥 이렇게 종류 알아주고 어디서 침강됐는지만 알아주면 되고 얘네들이 실제로 TS도에 표시를 했을 때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저충수, 심충수, 중충수 순으로 밀도가 작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근데 항상 밀도가 크다고 해서 염분이 높고 수온이 작은 게 아니야. 얘네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는 중충수랑 대서양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북대서양이 염분이 더 커. 근데 저충수가 밀도가 더 큰 이유는 수온이 그만큼 훨씬 낮아서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밀도가 크다고 염분 높고 수온 낮은 게 아니고 그거 두 개를 잘 융합해서 밀도를 측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둘이 비교했을 때 염분은 북대서양 심층수가 더 크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 다 했어요. 여기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건데 뭐 해수의 순환,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은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와 같이 연결되어서 전 지구를 순환하고 있고 한 번 순환하는데 약 1000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뭐 북대서양 그린란드 주변 해역에서 형성된 북대서양 심층수 여기가 그린란드거든. 여기서 심층수 그러니까 침강을 해. 그럼 이 빨간색이 표층순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파란색이 심층순환이야. 그럼 이 그린란드에서 표층수가 침강을 해서 이렇게 남극 쪽으로 이동을 해. 그러면 남극 쪽에서 남극 저충수랑 만나서 여기서 만나서 다시 남극 대륙 주변을 흐르면서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퍼져나간대. 근데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이동한 해수는 또 다시 북상하면서 수온이 상승하여서 또 용승을 한대. 여기서 다시 빨간색으로 변하지. 다시 용승해서 표층순환에 합류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용승을 해수는 다시 표층순환과 연결되어서 순환하다가 또 인도양을 거쳐서 다시 또 북대서양으로 이렇게 간대. 다시 북대서양에서 또 침강하겠지. 남극 대충수랑 합쳐져서 또 이렇게 가서 용승하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 역할은 아까 했다시피 표층순환이랑 똑같아. 심층순환은 거의 전수심과 전위도에 걸쳐서 일어나며 해수의 물질과 에너지를 순환시킨대요. 표층순환은 한 10%만 순환시킨대. 엄청 위에 표층 부분만 있으니까. 심층은 그러면 나머지 90%를 다 순환시키는 거겠지. 아니면 뭐 열에너지 수송하고요. 물질 공급. 밑에 있던 심해에 있던 영양염료를 표층으로 운반하면서 해양생물 살 수 있게 해주고요. 기후변화. 심층순환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면은 표층순환도 약해져. 둘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역할이 뭐였어? 과잉된 에너지를 부족한 곳으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인데 약해지면 지구의 전체적인 기후에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실제로 심층순환이 약했던 구간에 기온이 많이 낮아졌던 거. 이거 표시한 거야 그냥. 빙하기였대. 근데 실제로 침강이 약화됐었대. 염분이 낮아지면서 침강이 약화돼서 제대로 순환이 잘 안 됐대. 됐어요. 뒤에 얘도 중요 문제 풀어보세요. 2번, 4번, 11번, 12번, 13번. 이제 가야 되지. 윤수야 책에다가 꼭 풀어와. 책이라고 응? 프린트라고 책에서 있어요? 너 책 있잖아. 숙제는 완자, 표층, 심층 다 푸는 거, 플러스 기출픽도 표층, 심층 다 푸는 거. 이 안 간 부분 꼭 오늘 물어보세요. 들어. 민재 괜찮지 지금? 볼게요. 2번. 기억. 표층의 수는 A에서 가열되고 B에서 냉각된다. 그쵸? 적도에서 가열되고 여기 안 써있지만 침대
침강되는 곳이 극, 여기 용승하는 곳이 적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B에서는 해수의 염분이 낮아져. 낮아지는데 어떻게 침강이 일어나? 해류의 유속은 나가 가보다 빠르다. 아, 느리다. 맞습니다. 심층순환이 표층순환보다 훨씬 느려요. 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 A로 실험을 하면은 표층순환의 발생 원리? 아니죠. 얼음물이니까 심층순환을 할 수 있겠지. B를 종이컵에 부으면 수조바닥으로 가라앉아 퍼진다. 맞죠? 염분이 높으니까. 그다음에 종이컵의 위치는 실제 지구의 적도 부분. 종이컵의 위치는 침강하는 부분이니까 극지방을 나타내고 있겠죠. 답은 2번. 그 다음에 11번. 이런 거 지금 처음에서 좀 못 외웠을 수 있지만 계속 외우면 됩니다. 순서대로 A는 중층수, B는 심층수, C는 저층수. 그리고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A랑 C는 남극 중층수, 남극 저층수. 그래서 남쪽에서 침강하는 거. B는 북대서양 심층수라서 북쪽에서 침강하는 거. 그래서 서로 방향도 달랐어. B만 혼자 북에서 남으로 가는. 그래서 A는 북대서양 틀렸고, C는 외대레에서 침강한 저층수 외대레 맞죠? 심층수는 그린란드, 노르웨이해. 해수의 밀도를 비교하면은 C, B, A 순 맞죠? 답은 4번. 그 다음에 12번. 요것도 사실 이 TS도도, 이 세 개 나타낸 TS도도 바뀌지가 않아. 남극 저층수, 심층수, 중층수, 염분이랑 수온이 맨날 바뀌고 이런 게 아니야. 수계잖아. 계속 그대로야. 그럼 이 상태를 그냥 외워두는 것도 좋아. 딱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림도 항상 이 그림 그냥 고정이야. 순서대로 저층수, 심층수, 중층수. 기억은 중층수다. 맞고. 밀도는 디귿이 제일 크다. 맞죠? 저층수가 제일 크고. 남극 저층수의 밀도가 심층수보다 큰 까닭은 저층수의 수온이 더 낮기 때문이다. 이거 당연히 맞죠? 염분이 심층수가 더 큰데 밀도가 더 큰 까닭은 수온이 그만큼 더 낮아서. 다음 13번.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해수는 A와 B에서 용승하고, 지금 A는 나타나 있진 않지만 그린란드입니다. 여러분 위치 알아야 돼. 용승이 아니고 침강하는 거겠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는 남극 대륙 부근에서 남극 저층수와 만난다. 이건 맞아. 북쪽에서 남쪽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남극 저층수랑 만난다고 했어 아까. 북태평양 동쪽 연안에도 심강 해역이 형성된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북태평양 동쪽에는 심강 해역 뭐 배운 거 없습니다. 그린란드밖에 없어. 그래서 답은 2번. 나머지 이거 심층순환 끝까지 197쪽까지 다 풀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프린트 펴서 심층순환 문제는 2개밖에 없거든? 근데 막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47번이랑 48번 이거 2개만 풀어볼게요. 2개 풀고 해설하고 끝낼게요. 음료가 똑같은데 비교가 좋아요. 24도 미세하게 어디가 좋은 거야? 나가 지금 더 밑에 있잖아. 지금 예를 들어 30도 더운 날씨라고 생각해봐.
얘는 적도보다 조금 밑에 있는 한 20도에서 훅 내려올 거야. 얘는 20도에서 다시 낮아지는데. 그럼 어디가 여기? 남아 여기지. 그럼 여기가 9월인 거지. 그래서 8월. 그냥 끝나는 거 못 하는 건가? 여름인 거지. 남편분은 어떤 거 같아요? 호수는 크리스마스도 서핑하는데 달라. 우리만 겨울인 거지 북반구만 2월은. 사실 7번은 좀 갑자기 신생대목 나와서 당황스럽지. 그래도 배우긴 한 겁니다 다. 신이 다 풀었어? 이제 시간 더 필요해? 다 47번 보면은 지금 가랑 나랑 차이점을 잘 생각해봐요. 대충 봤을 때 B가 절충수 같고 A가 중충수 같아. 방향이 지금 B는 가장 밀도가 크고 A는 가장 위에 있는데 둘이 방향 똑같잖아. 남극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뭔가 B는 저충수, A는 중충수. 얘는 맞아. 마찬가지로 B'도 저충수, A'도 중충수는 알겠는데 두 개 차이점을 보자. 가는 이 저충수가 북반구 끝까지 가. 나는 저충수가 여기까지만 가. 한 위도 30도 부분. 너네가 지금 이름이랑 뭐 생각하는 지역만 내가 외우라고 해서 좀 간과한 게 있는데 여기 다시 원자 프린트 보면은요. 한번 체크하고 갈게. 이 그림을 잘 보면 남극 저충수가 북반구 끝까지 절대 안 가요. 여기 40도, 30도 이 부분까지만 가거든? 이거 읽어보면은 저충수는 위도 30도 N까지만 흐른대. 이게 현재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알아둬야 돼. 정확하게 몇 도인지 몰라도 어쨌든 끝까지는 안 간다. 뭐 30도, 40도 이 부분까지만 간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심층수도 똑같아. 어디까지 가는지는 대충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상태로 다시 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지. 아, 그러면 위도 30도 부분까지만 가는 얘 나가 현재 상태이겠구나. 그럼 이게 신생대 팔레옥이겠네. 신생대 때는 대륙 구조가 좀 달랐으니까, 분포가 달랐으니까 뭐 대륙에 안 맞고 있고 그렇겠지. 대륙에 방해가 뭐 없었겠지. 구조가 다르니까 뭐 저충수의 흐름도 조금씩 다른 거야.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 왜 신생대 때 여기까지 가냐 몰라도 되고 이게 현재 상태라는 것만 알고 나머지는 얘다.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럼 보자. 기억부터. 지구의 평균 기온은 나일 때가 가일 때보다 높다. 지금 신생대 팔레옥이랑 현재 기온을 물어봤어. 사실 이 기억 보기만 보면은 지금 시험 보면 아니지. 근데 이미 다 배우고 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충분히 시험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있으면 고, 중, 신일 때 기온 다 배웠지 우리? 고생대 때는요 중기에 한번 빙하기 찍고 말기에도 찍고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거의 없이 이렇게 유지됐고 기억나지? 그다음에 신생대 때는 이렇게 유지하다가 말기에 빙하기랑 간빙기 이렇게 반복됐어. 기억나? 그러면 팔레오기는 신생대 팔레오기는 우리 외울 때 팔레사 이렇게 하잖아. 그럼 신생대 초기야. 여기를 말하는 거야. 그다음에 현재는 빙하기랑 간빙기를 반복하고 있는 여기가 현재야 지금. 우리 현재 간빙기거든. 근데 언제 또 빙하기가 올지 몰라. 지금 현재 간빙기야. 그럼 온도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가 더 온도 낮아요. 신생대 팔레오기보다. 그러면 나일 때가 가일 때보다 낮다라고 해야겠죠? 낮다. 틀렸고요. 니은. 나에서 해수의 평균 연분은 B'이 A'보다 높다. 이건 너무 쉬워. B'이 당연히 밑에 있으니까 연분이 높겠죠? 근데 사실 심층수랑 비교했으면 틀렸어. 심층수는 저층수보다 연분 높다 했어. 근데 중층수랑 비교를 하면은 두 개, 저층수가 연분도 높고 수온도 더 낮아. 중층수랑 비교를 하면은.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이게 가운데 심층수랑 비교를 하면서 저층수가 심층수보다 연분이 높다라고 해버리면은 그건 틀려. 밀도는 더 크지만 아까 연분은 더 낮다고 했잖아. 수온이 엄청 낮아가지고 밀도가 커진다고 했던 거였어. 근데 이건 중층수랑 비교를 해서 그냥 맞다고 하는 거야. 아니 디귿. B는 B'보다 북반구의 고緯도까지 흐른다. 그렇네요. 보니까. 보니까 그렇네. 답은 4번. 요거는 갑자기 신생대가 나와서 좀 헷갈렸던 거지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럼 48번은 왜 보내줬는지 모르겠어. 47번보다 쉬워. 그럼 이거 매치해보자. 일단은 요거 보면 어디까지 이동하는지. 혼자 남쪽으로 이동하는 거 북대서양 심층수야. 얘는 북쪽에서 침강하니까 남쪽 60도 S까지 이동해. 그 다음에 수심 1000m 정도는 심층순환에서 되게 얕은 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중층수. 그 다음에 아까 저층수 우리 문제 풀면서 외웠어. 위도 30도까지만 이동한다는 거. 그래서 뭐 수심이랑 뭐 어디까지 이동하는지를 보면서 힌트를 찾는 거야. 사실 그린란드랑 웨데레 이런 단어를 줘버리면 너무 쉬워져. 왜냐면 그 정도는 다 외우고 있어. 그래서 그 단어를 빼고 이렇게만 주는 거야. 그래서 고난도라고 했나 봐. 어쨌든 기억. 나는 남극 대륙 주변의 웨데레에서 생성된다. 그쵸? 저층수는 웨데레 외워주라 했어. 심층수는 그린란드 노르웨이에. 평균 연분은 가가 나보다 높다. 그쵸? 중층수랑 비교하면 당연히 저층수가 높다고 했어. 수온도 더 낮고. 그 다음에 평균 잘못 봤네. 나네. 가라고 봤어. 나는 중층수니까 틀렸지. 가가 남극 주변 웨데레지. 중층수는 안 배웠어. 어디서 침강했는지. 그 다음에 디귿. 평균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그쵸? 저층수가 제일 밀도 크니까. 너무 쉽게 풀리는 거야. 매치만 잘하면 4번 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